네, 반갑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전국 단위로 학생을 선발하는 대표적인 자사고죠. 민사고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민사고 2015학년도 모집 요강을 발표했습니다. 핵심적인 요소를 한번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선발 인원입니다. 선발 인원은요, 지난해와 동일합니다. 지난해와 동일하게 165명을 선발을 합니다. 이건 지난해와 동일하죠. 사실은요, 작년에 165명 선발에 경쟁률이 약 2.3대 1의 경쟁률을 보였습니다. 2013학년도에 비해서는 소폭 증가했지만 사실 그렇게 높은 경쟁률을 기록하지는 않습니다. 2015학년도인 이번 연도 같은 경우에도 사실은 아마 2003대 1보다는 조금 소폭 증가할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아시다시피 내신 성적에서 성취평가제라고 해서 90점만 넘기면 대부분 아이들이 A를 받았기 때문에 약간은 변별력이 2014학년도에 비해서 좀 떨어지기 때문에 아무르면 민사고를 지원하고자 하는 학생 수가 2014학년도에 비해서 조금 증가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네, 그리고 두 번째는요, 지원 자격입니다. 지원 자격. 사실 누구나 다 지원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민사고가 원하는 학생들이 있죠. 어떤 학생입니까? 영어를 아주 어차피 민사고는요, 영어로 수업하는 과목들, 어떤 수업이 많기 때문에 영어를 아주 능통하게 하는 학생들을 선호합니다. 일단은 지원 자격에서 민사고는 이런 식으로 영어를 잘해야 된다는 부분, 이 부분을 명시해 놓았기 때문에 영어를 조금, 영어로서 자기의 어떤 생각이라든지 의견을 발표할 수 있는 능력, 이거 충분히 갖추고 있어야 된다는 거, 요 부분만 여러분들이 유념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어떤 제출 서류입니다. 제출 서류를 보면, 자, 제출 서류는요, 이게 다른 학교들과 동일합니다. 사실 자기소개서를 제출을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당연히 학생부 제출됩니다. 학생부가 제출이 되고, 그 다음에 추천서죠, 그죠? 추천서를 제출하게 됩니다. 추천서. 이렇게 다른 학교와 똑같이 제출 서류는 자기소개서, 학생부, 추천서입니다. 근데 여기서 학생부는요, 사실 학생부는 3학년 1학기까지 성적이 반영이 됩니다. 근데 여기 약간은 조금 다른 게요, 민사고 같은 경우에 학생부에서 보면 자사고 같은 경우에 사실은 자율형 사립고죠. 교육부에서 자사고는요, 그 학생부에 보면 7번 항목에 뭐가 있는가 하면 교과학습 발달사항이 있습니다. 교과학습 발달사항이 있는데요, 여기에 성적이 학기별로 성적이 나와 있습니다. 성적이 나와 있는데, 이 민사고는 여기서 7번 항목이 사실은 다른 자사고 같은 경우에는 이 7번 항목에서요, 주요 교과 성취도와 그 다음에 수강자 수죠, 그죠? 그 다음에 세부 능력 및 특기사항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그 학기별로 학년별로 이제 과목 선생님이 학생에 대한 어떤 그 과목에 대한 어떤 수업 태도라든지 다양한 특기사항을 적어주는데요. 지금 현재 자율형 사립고 같은 경우는 이 성취도와 수강자 수, 그다음에 세부 능력 특기사항만 학생부에서 이제 보여지게 됩니다. 원점수라든지 그 다음에 표준 편차, 평균, 이거는 지워져 나가는데, 자, 근데 민사고 같은 경우에는요, 여기서 성취도뿐만 아니라 평균 점수와 평균과 그 다음에 표준 편차죠. 평균과 표준 편차를 볼 수 있게끔 학생부를 그렇게 제출하게 됩니다. 즉, 다른 자사고 같은 경우에는 이 평균 점수와 표준 편차 점수를 알 수가 없지만 민사고는 이 두 부분에 대해서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즉, 그 과목에 대해서 원점수는 확인할 수 없지만 평균과 표준 편차는 확인할 수 있다. 자, 그러면 민사고를 지원하게 된다면 내가 그 과목에서 A를 받았다고 한다면,
그죠? A를 받았다고 한다면 그 과목이 과연 그 과목에 A를 받았으면 90점을 넘겼다라는 말인데, 그러면 그 과목의 평균 점수, 그 다음에 표준 편차를 보면 민사고에서는 대충 그 학교의 어떤 그 과목의 어떤 중간 기말고사죠. 그 기말고사에 대한 어떤 그런 시험의 어떤 난이도라고 할까요? 수준을 알 수가 있습니다. 민사고는 성취도, 평균, 표준 편차를 학생부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게 된다는 거죠. 요거 조금 약간은 문제가 될 수 있는, 어떻게 보면 좀 논란이 될 수 있는 요소입니다. 다른 자사고, 다른 자율형 사립고 같은 경우에는 사실 성취도와 수강자 수, 그죠? 평균과 표준 편차를 알 수가 없어요. 근데 이 민사고 같은 경우에는 평균과 표준 편차를 확인할 수 있게끔, 성취도뿐만 아니라 수강자 수, 그 다음에 평균, 표준 편차, 단지 원전 수만 확인할 수 없고 평균과 표준 편차를 확인할 수 있다라는 거. 요거 여러분들이 한번 주의 깊게 보셔야 된다는 거다. 또 보셔야 됩니다. 아무튼 평균과 표준 편차를 확인할 수 있다는 말은 그 학년의 그 과목 시험에 대한, 그 과목에 대한 어떤 난이도를 그 학교의 어떤 수준, 이런 것들을 평가할 수 있다는 겁니다. 민사고 같은 경우는 이렇게 학생부 성적에서 성취도, 수강자 수뿐만 아니라 평균과 표준 편차까지 기록된다는, 여러분들 한번 주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자기소개서입니다. 민사고 자기소개서는 아직 양식이 발표되지 않았습니다. 양식이 어떤지 모릅니다. 근데 작년 같은 경우에 놓고 본다면은 다른 자사고에 비해서 양식이 상당히 까다로웠어요. 물론 이게 지금 1500자라는 걸자수가 이제 작년보다는 작년에 2300자였잖아요. 걸자수가 줄어들었기 때문에 민사고가 질문 문항을 어떤 형식으로 나올지는 한번 지켜봐야 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발표되지 않았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약간은 제출서류, 자기소개서, 학생부, 추천서, 이런 부분이 있다. 여러분들 한번 확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다음으로는요, 전형방식입니다. 전형방식은 민사고는 총 3단계 과정을 거칩니다. 전형방식을 한번 살펴보면, 자, 민사고는 3단계를 거치는데요. 자, 1단계에서는요, 민사고는 1단계에서 일단은 1단계에서 교과 성적으로 3배수의 학생들을 선발합니다. 좀 전에 제가 모집 인원에서 보면 작년 같은 경우 2014학년도의 경쟁률이 2.3대 1이라고 했잖아요. 그죠? 1단계 교과 성적 3배수로 뽑는다고 한다면은 사실 대부분의 아이들이 1단계는 통과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사실 민사고를 지원하는 학생들 같은 경우에 내신 성적 우수하겠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거의 대부분의 학생들이 1단계 교과 성적은 통과합니다. 문제는 이제 2단계죠. 그죠? 2단계에서는 1단계 교과 성적이죠. 1단계 교과 성적과 그 다음에 서류가 제출되잖아요. 학생부와 자기소개서, 자소서라고 얘기합시다. 자기소개서. 이거를 종합적으로 평가해서 2단계에서는 2배수의 학생들을 선발한다는 거죠. 면접 대상자로 선발한다. 2배수의 학생들을 선발합니다. 자, 1단계 교과 성적, 그쪽 1단계는 거의 3배수로 뽑는다고 하지만 경쟁률이 3대 1 이상 되지 않는 이상은 대부분 1단계는 통과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2단계에서는 1단계 교과 성적뿐만 아니라 학생부와 자기소개서를 바탕으로 해서 종합적으로 2배수의 학생들을 선발한다는 거죠. 작년의 경쟁률이 2.3대 1이었다고 한다면은 약 0.3대 이쪽의 학생들이 떨어지겠죠. 그죠? 근데 2배수 학생들을 선발한다고 하지만 사실 민사고에서는요, 학생부 자소서, 그 다음에 교과 성적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반드시 2배수로 선발하지는 않습니다. 만약에 경쟁률이 2.3대 1이라고 했을 때 정말 2배수를 뽑는다고 하지만 사실 조금은 우리 학교에서 학업할 수 없는 수준의 학생이다 라고 이제 자체적으로 평가했을 때는 사실 2배수가 아니라 1.8배수 이렇게 1.5배수까지 선발하지 않았지만 하여튼 반드시 2배수 학생들을 통과시키지는 않는다. 이런 부분 여러분들이 한번 참고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2배수 학생을 선발하고 난 다음에 이제 마지막 3단계에서는 이제 면접을 치르게 되죠. 면접을 치르게 됩니다. 근데 이 면접이요, 보통 면접이 아니죠. 학습 능력 및 영재성을 평가한다고 합니다. 자, 영재성을 평가한다. 이 영재성이라는 거는
즉 발전 가능성이라고 얘기하거든요. 발전 가능성. 발전 가능성을 평가한다는 거죠. 어떻게? 집단 또는 개별 면접을 통해서 학습 능력 및 영재성을 평가한다고 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 면접은 과연 학습 능력 및 영재성 평가를 한다고 하는데 과연 면접을 어떤 식으로 진행하냐? 민사고는요. 확실하게 수학, 영어, 그 다음에 인성, 그 다음에 체력검사 뭐 이렇게 크게 네 가지로 학생들을 평가하게 됩니다. 다시 한번 정리하면 수학과 관련된 거 묻는다는 거죠. 그 다음에 영어 면접을 치릅니다. 그 다음에 인성이라고 한다면 학생들이 제출한 자기소개서를 바탕으로 아마 학생부 내용과 바탕으로 면접을 하겠죠. 그 다음에 체력검사를 하게 되죠. 요거 유명하죠, 그죠? 이 부분. 대부분의 아이들이 통과를 하겠지만 그래도 약간은 조금 공부만 열심히 하는 학생들은 어떻게 조금 부담스러운 영역일 수도 있습니다. 자, 이 부분 주목합시다. 자사고의 민사고입니다. 민사고인데 교육부 방침에서 조금 어긋나게 이 학교는 수학을 면접을 치르고요. 그 다음에 영어 면접을 치릅니다. 사실 조금은 문제가 될 수도 있는 요지가 있습니다. 근데 사실 민사고 같은 경우에는 뭐 상상고와 그 다음에 뭐 하나고뿐만 아니라 상상고, 포항제철고 뭐 이런 학교들과 똑같이 현대초문고 이런 학교가 다 같이 예전에 자립형 사립고였단 말이죠. 사실 자립형 사립고는 조금은 선발 방식을 좀 예전에 자립형 사립고였는데 자율형 사립고로 전환하는 학교들 같은 경우에는 사실 조금은 특혜를 주고 있죠. 학생을 선발하는데 어떻게 약간 자기주도 전형보다는 학교 자체적으로 선발할 수 있게끔 약간 여지를 뒀습니다. 그래서 강원도 교육청과 협의가 된다고 한다면은 교육청에서 승인이 났다라고 한다면은 사실 민사고는 독자적으로 이렇게 학생들을 선발할 수가 있죠. 그래서 수학, 영어, 인성, 체력 검사 이렇게 면접을 치르게 되고요. 또 여기서 또 국어와요. 당연히 국어와 그 다음에 사회, 과학 영역 중에서요. 사회, 과학 영역 중에 하나를 선택합니다. 이과 계열이다 하는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수학, 영어, 인성, 체력 검사는 기본적으로 받고요. 그 다음에 이 중에서 과학을 선택하겠죠. 그죠? 이런 식으로 국어, 사회, 과학을 선택하게 돼요. 이 중에서 하나를 선택하게 됩니다. 만약에 과학을 선택했던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사실 약간은 영어 면접에서 약간은 이점을 받습니다. 조금 영어 면접을 조금 못 봤다 하더라도 조금 혜택을 준다.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아무튼 지금 자사고 같은 경우에는 3단계 면접 과정에서 이렇게 수학, 영어, 인성, 그다음 국어, 사회, 과학 중에 한 과목 택해서 이런 식으로 면접을 치르게 된다라는 거 여러분들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자, 정리하자면요. 민사고 같은 경우에는 크게 3단계 전형으로 학생들을 선발하는데 1단계에서는 교과 성적으로 3배수 학생을 선발하지만 경쟁률이 3대수 이상 되지 않는다고 한다면은 사실은 모든 학생들이 1단계 통과하게 될 것이고요. 그 다음에 2단계에서 학생부와 자기소개서를 통해서 1단계 성적과 함께 종합적으로 평가해서 2배수의 학생들을 선발한다라는 거. 그 다음에 3단계에서는 면접을 치르는데 다른 자사고와 달리 수학, 영어, 그 다음에 국어, 사회, 과학 이 중에 한 가지 선택을 해서요.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인성, 체력검사 이렇게 면접을 치른다. 조금 까다롭게 진행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민사고 모집 요강 특징, 민사고를 준비하는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조금 여러분들 좀 신경을 쓰셔야 합니다. 수학 신경 써야 되고요. 영어 신경 써야 되고요. 그 다음에 국어, 사회, 과학 자기가 그 중에서 하나 자신 있는 영역을 선택을 해서 면접을 치러야 된다는 거 이런 부분이 있다는 여러분들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민사고 모집 요강 특징 한번 살펴봤습니다.